미국과 한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미국이 일요일이고 노동절 연휴, 한국도 오늘까지 휴일인가요?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방송을 할 때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주중에 정규 방송 시간은 그렇지 않지만 주말에 제가 집에서 할 때는 가끔 허리에도 이렇게 뭘 두르고 목에도 두르고 하거든요. 모양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위를 많이 탑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도 담요 같은 것을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어제도 아마 여러분께서 같은 색이었기 때문에 못 느끼셨겠지만 뭐 검은색 스웨터를 목에다 둘렀었거든요. 추워서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방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이걸 낮춰보려고 해도요, 이 허리에 두른 이 스웨터 안 보이려고 잘 안 돼서요. 그래서 거슬리실까봐 앞으로도 제가 목이나 허리에 무엇을 둘렀다 할 때는 방송할 때 따뜻하게 해서 목소리를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일요일이고 한데도 역시 채무 상한선에 관한 뉴스가 있고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의 동맹인 텍사스의 검찰총장이 공화당에 의해서 탄핵당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챗GPT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법정에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불러오거든요. 물론 주말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시사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전문가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개발자 같은 사람들은 이 챗GPT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두려움들도 있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상한선 인상은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임시로 합의를 했고 투표를 수요일에 거쳐야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그 미국인을 위해서 좋은 협상이다. 절충, 타협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compromise 이런 단어를 썼고 케빈 맥카티 하원 공화당 그 의장도 미국인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해서 한마디로 공화당에서는 미국이 매년 빚을 올리는 이 액수를 늘려줄 테니까 많은 지출을 삭감해라. 민주당은 가능하면 삭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고 케빈 맥카티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양쪽에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린 공화당 쪽에서는 프리덤 코커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진보 쪽에서도 좀 진보적인 프로그레시브 코커스에서 난리가 나긴 했지만 아마 전문가들은 통과는 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은요. 자넷 옐른 재무장관이 6월 초부터 채무 불이행 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6월 5일로 날짜를 조금 뒤로 미뤄서 다시 계산한 결과 그렇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현재 31조 4천억 달러 빚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것보다 이제 올리고요. 기간을 2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2024년도 11월 달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2025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올려준다 하는 겁니다. 비국방 분야의 지출은 2년 동안 올리지 않고 2025년도에 이제 뭐 1% 올린다. 뭐 이 정도가 대강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소셜 세큐리티나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푸드 스탬프라든가 서플멘털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일할 때 그런 것을 혜택을 받으실 때도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일하는 조건 같은 것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이제 또 오늘은 브리핑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할당됐었던 700억 달러에서도 일부는 조금 삭감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부자들의 탈세를 감시하기 위한 그런 그 감사원을 고용하는 데 쓰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이 돼서 책정이 됐던 그런 금액입니다. 또 코비드 19에 대해서 사용되지 않은 돈이 290억 달러가 있네요. 이걸 회수를 하고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 여기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빨리 하니까 클린 에너지 부분에서 좋아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도
스틸, 오일이라든가 뭐 석탄 개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공화당이 가장 반대를 했었던 세금 인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측에서 많이 양보를 한 거죠. 뭐 일하는 요건 이런 것들은 이제 또다시 구체적으로 확정적인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마지막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하원 의장이 프리덤 코커스에게 이걸 보내겠죠. 마지막 도전은 하원이 공화당이 221명, 민주당이 213명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공화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의 프리덤 코커스 한 50여 명 되는 이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지만 하원에서는 과반수니까 민주당이 다 찬성을 한다고 하면은 뭐 그러면은 몇 명 정도, 5명 정도만 더 공화당에 찬성표를 던져도 되니까 아마 이게 무난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프리덤 코커스, 아주 보수적인 프리덤 코커스가 이걸 완전히 킬해버린다고 하죠. 죽여버리는 이 안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됐는데 이걸 막아서 미국이 채무불이행되고 세계가 경제적으로 소용돌이에 빠지면 그 모든 비난을 프리덤 코커스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비난을 받으면 본인들도 재선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리덤 코커스도 불만은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통과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상원은 민주당 51, 공화당 49인데 우선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채무불이행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케빈 맥카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면서 하원 의장보다는 그 의원들 사이에서 힘이 많기 때문에 이건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공화당에서 가장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칩 로이라고 프리덤 코커스 가운데서도 텍사스주가 지역구인 의원 칩 로이가 이 테드 크루즈 그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의 비서실장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진부당이래요. 진보 코커스,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가 진보 코커스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프로그레시브 코커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진보 코커스에는 뭐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민주당에서 가장 극좌라면 칩 로이라는 그 텍사스의 프리덤 코커스 멤버는 공화당에서 또 가장 극우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프로그레시브 코커스가 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통과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되진 않지만 경제가 쑥대밭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미국과 세계의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채무불이행까지 하도록 할 것인가. 프리덤 코커스는 특히 하원 의장을 지난번에 하원 의장이 될 때 한 사람만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저 사람 제 신임 투표를 해야지 돼, 끌어내려야지 돼 하는 권한까지 케빈 맥카티가 약속을 하고 그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하원 의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권한도 있습니다. 프리덤 코커스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일요일 아직도 일요일이 저물려면 한참 시간이 있으니까 좀 두고 보고요. 저는 노동절인 내일도 노동절이 아니라 메모리얼 데이인 내일도 스튜디오에서 정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때 또 레이티스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채무상한선 공화당 하원 대표와 바이든 대통령 간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여러분들이 1월 1일에 받으시는 체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이슈입니다. 이것도 텍사스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고 있는 검찰총장을 탄핵해버렸습니다. 하원에서는 적어도. 상원에서는 탄핵 투표를 언제 할지 지금 결정되진 않았지만 하원에서 탄핵함으로 인해서 이건 이제 연방정부 대통령 탄핵과는 조금 달라서
이 하원 탄핵만으로도 일시적으로 텍사스의 검찰총장은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사이에 텍사스주 상원이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투표를 좀 늦게 한다 하면 바로 주지사가 그의 대행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인 것뿐만이 아니라 테드 크루즈의 동맹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의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연방에서도 그렇지만 텍사스주를 통해서 역사적인 탄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1917년 주지사, 1975년 지방판사 탄핵 이후에 처음입니다. 가장 최근의 탄핵이, 공직자 탄핵이 텍사스주에서 거의 50년 전에 있었다는 일이잖아요. 켄 팩스턴이라는 검찰총장입니다. 올해 나이가 60세인데요. 탄핵 사유가 20가지인데 뭐 뇌물수수, 증권거래, 공권력 남용, 게다 대고 혼외정사를 한 여성들을 본인에게 뇌물을 준 사람에게 취직시키라고 하고 그곳에서 일하게 하고, 뇌물을 받아서 그 집으로 그 뇌물을 준 사람이 돈을 대서 본인의 집을 수리를 하고, 또 와이프도 상원의원이에요. 와이프가 어떻게 투표할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요. 해서 20가지 공권력 무슨 뭐 남용 등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공화당 대 민주당이, 당연히 텍사스니까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도 탄핵에 찬성한 의원 121명, 반대한 의원 23명밖에 안 됩니다. 공화당 의원 반 이상이 그의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또 있죠. 내부 고발한 사람을 해고시키고 4명.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하니까 33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탄핵이 어떻게 오게 됐냐면요. 결정적으로는 그럼 합의를 했으면 330만 달러를 본인이 내던가, 본인이 내지 않고 이걸 납세자의 돈으로 내게 하니까 의회에 부담을 전가시키니까 의회에서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다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 검찰총장을 킵한 것이고, 이제 사실은 토사구팽일지도 모릅니다. 공화당으로서는. 해서 20개 혐의로 이제 121대 23으로 통과가 됐고,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돼야지 이게 탄핵이 되거든요. 공화당이 당연히 다수입니다. 와이프도 상원 의원이고요. 표현을 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선동적인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이다. 말하자면 법무장관이에요. 모든 혐의를 부정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게 유행이에요. 무슨 죄가 드러나고 탄핵까지 되는데 그게 모든 게 다 가짜라고 주장을 하니 이게 누구의 말을 믿어야지 될까요? 시작부터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녀사냥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를 수사했다면서 투표하기 전에는 의원들에게 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위협을 했답니다. 내가 탄핵되는데 찬성 투표 던지면 나중에 알지? 난 절대로 탄핵될 사람이 아니거든. 이렇게 했겠죠. 이 팩스턴 검찰총장을 가장 선동적인 미국의 검찰총장이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2020년 부정선거다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들어서 연방 대법원까지 이걸 소송으로 가지고 갔지만 당연히 됐을 리가 없죠. 근거가 없는데 뭐 해서 실패했고,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의 50개 주에서 전부 합법화를 결정을 했었을 때도 이건 법도 아니다 하고 연방 대법원을 마구 조롱하면서 텍사스주에서는 결혼증명서 발급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거부해도 나는 그들을 지지한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시스템에 대해서 도전을 가장 많이 한 것이 뭐 제일 큰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주지사 그렉 에버트 텍사스 공화당 주지사가 이제 내일 모레 사이에 어떤 뭐 직무가 일단 정지가 됐으니까 결정을 내려야지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투표하기 직전에 켄 팩스턴에게 자유를 주라. 이건 선거 개입이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그를 3번째 검찰총장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텍사스 사람들이 워낙에 보수적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야 하고 주장한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 검찰총장을 좋아해서
선거로 세 번째 얼마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당선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뭐 하원 의원도 했고 뭐 상원 의원도 했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테드 크루즈도 마찬가지로 어스틴의 스왑프가 그를 버린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테드 크루즈나 아니면 많은 테드 크루즈는 티파리 출신이잖아요. 티파리하고 프리덤 코커스하고 연결이 됩니다. 티파리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또 프리덤 코커스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테드 크루즈는 어스틴 스왑프가 그를 버린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워싱턴의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워싱턴에 들어가서 썩은 물을 싹 다 뽑아버릴 거야. 그리고 그게 프리덤 코커스가 2015년도에 공화당에서 서로 이런 그 멤버십을 해서 만들 때 우린 다 갈아엎자. 다 모든 것에 다 반대하면서 갈아엎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적임자네 하면서 트럼프와 프리덤 코커스가 뭉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드 크루스는 상원 의원이지만 프리덤 코커스는 하원의 공식적인 어떤 그 멤버십 그런 것이고요.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테드 크루스나 아무리 또 많은 텍사스주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 검찰총장을 보호하려고 했어도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정도면은 놓아야지 된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 내용을 보도를 해드리면서 어떤 보도가 있었고 그 밑에 댓글을 단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텍사스의 공화당 의원들이 결혼한 사람이지만 뭐 러브 어페어가 있는 여성을 누구에게 취직시키라고 요청을 내지는 뭐 강압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등등을 보고 공화당 정치인들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쇼킹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에서 말이 돼? 몰랐다는 게 같이 다 끼리끼리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하는 행동하는 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내부 고발자들은 그 검찰총장 오피스가 뇌물을 준 부동산 개발업자의 뭐 민원을 처리하는 처리실이고 뭐 이렇다는 거 다 알았는데 정치인들이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제가 그런 그 댓글을 읽었고요. 이건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이데올로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편 내지는 내 편 아니면 적 해서 내 편의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죄가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나의 이득과 연관이 되니까 해서 미국에서는 그래도 too much 하면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텍사스주에서 탄핵되는 공직자 하원에서는 탄핵됐어요. 상원 결과를 아직 모르지만 공화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은 공화당의 분열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에 해를 줘도 당이 힘을 조금 잃어버려도 이 정도의 부패와 썩어 빠진 것에는 반대해야지 된다는 행동을 하는 공화당 사람들 또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는 절차겠죠. 한국에서도 그래서 당에서 쫓겨난 의원 있잖아요.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가능하면 미국을 말씀을 드리지만 딱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뉴스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해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오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점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나의 성과에 중심을 두면서 많은 막 더러운 것들을 다 가져다가 하고 살아온 공직자냐. 이건 삶의 궤적을 보면은 나오는 거잖아요. 탄핵 사유가 20가지나 된다는 것을 보면은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하게 나쁜 놈, 완벽하게 좋은 놈일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화당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텍사스의 이 팩스톤이라는 검찰총장은 하원에서는 버려버렸습니다. 상원에서는요. 공화당 상원의원이 19명, 민주당이 12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지 되니까 상원은, 하원은 과반수, 민주당이 12명이 다 뭐 찬성을 할 테고, 그러면 3분의 2가 되려면 공화당 19명 가운데 약 반, 9명이 찬성을 하면은 탄핵이 가능해지는 게 됩니다. 상원 의원인 와이프가 어떤 표를 던질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가지 같은 키워드 다른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레지던트인 브래드 스미스가
CBS 방송의 Face the Nation에 나와서 인공지능을 찬양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거의 그 발행, 인쇄 발명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쇄를 발명한 것과 같다. 1400년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뭐 리서치하는 것, 배우는 것, 소통하는 것, 데이터 구분 너무 많이 편리하게 됐고 용도는 너무나도 다양하다. 어디나 다 적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가장 많이 투자하는 회사에 속하는데 인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질병 진단하고 재난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사람이 어디 있는가 구조작업 찾아내고 우리 삶의 부분이 돼 있다. 이미 인간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로봇 베큐um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의 생활이 편안해진 것처럼 뭐 등등 파워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경고도 했죠. 인간의 컨트롤 아래에 있어야지 된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도 했고요. 항상 좋은 일이어도 나쁜 결과와 좋은 결과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사용해야지 되는데 어떤 때는 안전한 브레이크, 어떤 때는 비상 브레이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지금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으로 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은 일단 중단해 주세요. 했지만 그거 본인이 좀 늦게 출발하니까 따라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본인도 뭐 한다고 나중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사회의 위협이다 하면서 본인은 왜 합니까? 추세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추세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사람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 회사의 주체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컨트롤과 돈 벌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 개를 배울 때 인공지능은 뭐 기술적인 이런 모든 것은 10,000개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감정이 들어가고 처음에 인공지능 그 오픈 AI가 만든 챗GPT 초기 버전이 나왔을 때 11월 달에 그때 이제 많은 그 저널리스트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감정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감정 뭐 그리고 어떤 무슨 뭐 누구에게 당신 결혼 생활 나쁘잖아. 나 뭐 당신을 뭐 사랑하고 싶어. 사랑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당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이제 경고가 있는데 챗 GPT를 법소송 리서치에 사용을 한 뒤에 뉴욕의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게 됐습니다. 6월 7일인가로 날짜가 잡혔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 어제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고 그 사이에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뉴욕의 그 법률회사에서 하면서 뭐 BBC 방송 등 세계에서 보도를 합니다. 케이스는 이렇게 됐습니다. 판사 자체가 야 내가 이렇게 재판을 하지만 전례 없는 상황이다. 변호사는 네 솔직히 리서치를 챗 GPT가 했는데요. 가짜인지 몰랐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한 남자가 항공사를 소송을 했습니다. 개인 상해 소송이에요. 다쳤다 하는 겁니다. 에비앙카 항공사 2019년도에 엘살바도르에서 뉴욕으로 오는데 그 비행기에서 항공사 직원이 뭐 카트를 좀 그 서빙 카트겠죠? 움직이다가 뭐 본인이 다쳤다 하는 소송이에요. 미국에서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시효 만료로 이제 기각해달라라고 항공사 측의 변호사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송을 한 남자의 변호사가 판사에게 과거의 사례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케이스는 기각돼서는 안 됩니다. 재판이 진행돼야지 됩니다.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항공사 변호사가 쭉 그 케이스들을 봤더니 판사에게 보고 나서 그런데 지금 저쪽 그 변호인 측에서 제출을 한 케이스가 그런 사례가 없는데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례에는 코리안 에어라인도 들어갑니다. 주커맨 앤 사람 이름이겠죠? 코리안 에어라인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 케이스 가운데서. 그런데 판사가 지금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케이스 가운데서 6개는 가짜다.
인용구도 다 가짜고 그러니까 설명해라 했습니다. 나중에 이 변호사가요 얘기하기를 같은 합동 법률 변호사에 있으니까 동료 변호사가 스티븐 스왈츠라는 변호사가 30년 이상 변호사 일을 한 사람입니다. 챗 GPT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가짜인 줄 모르고 그 사례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는 거죠. 앞으로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스크린샷도 전부 제출했는데요. 보니까요. 많은 케이스예요. 무슨 케이스 하면서 그러면 이 변호사가 챗 GPT에게 물어봅니다. 진짜 케이스냐 하면 yes 하면 출처가 어디지? 소스를 대봐 하면은 또 챗 GPT가 막 더블 체크하잖아요. 답할 때 진짜라고 렉시스 넥시스 그리고 웨스트로 이 같은 잘 알려진 법률 데이터에서도 법 데이터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6월 8일에 레비도 그 오버만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은 케이스인데 청문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챗GPT 사용을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변호사 사이에서 아주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이 케이스는 챗GPT가 발명을 한 거잖아요. 저는 챗GPT 사용해보고 처음부터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의 미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를 챗GPT가 물어보면 그때마다 틀린 답변을 하고 제가 틀리다고 하면 그때마다 사과하고 다른 답을 내놓고 하더라. 챗GPT는 주장이 있어요. 예의 바르게 자기 주장을 하는데 딱 보면은 뭐 이렇게 코리안 에어라인도 이 케이스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바이든 대통령 첫 번째 아들이 암으로 숨졌잖아요. 그 아들의 작은 딸이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답니다. 오늘.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식에 다녀왔고요. 다시 이제 오후에는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휴일이지만 여러 가지 일하셔야 될 분들 일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이제 시간 좀 두고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다시 뵙겠고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